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자녀를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자녀를 하나라도 더 먹이려는 이런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 아이한테는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뭐 전화 상담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방문 상담도 그렇고요. 예전에 사주를 한번 봤을 때 이분 자체가 어머니가 꼭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냥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면 또 이해를 하는데 20대 넘고 30대 넘은 아이를 어머니가 대동할 경우에는 저는 필히 그런 부분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느냐? 어머니가 다 해줌으로써 아이는 나태해지고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아이한테 잘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과 또 사주 명리학상 그 아이의 사주를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가 편하려고 또는 어머니를 이용하는 심리도 같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아이들의 상황을 많이 보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율권도 주면서 할 말을 가끔 하는 무작정 좋다고 아이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앞길을 또 막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쁜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엄마로부터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쁜 남자가 되느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머니의 보호 속에 비바람 하나 맞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는 편안함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부 다 불행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아이는 편안한 쪽으로 가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주를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사실은 바른대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저한테 항의를 하죠. 왜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롭게 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또 오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명리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8글자는 그 아이의 DNA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해주는 것을 반기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속으면서 알면서 그렇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한테 적당히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안 좋은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이기적입니다. 코스프레를 많이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왜? 인성 자체가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어머니와 같이 있다. 원래 인성을 쓰지 않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면 아이가 피해자 코스프레 또는 자기 합리화 또 이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무작정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사랑 또 상황에 맞는 도와줌 멀리 또 떨어져서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아이를 망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주를 꽤 많이 봅니다. 한 20%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머니의 무리한 사랑, 어머니의 무리하게 또 결혼까지 간섭하는 이런 부분, 어머니의 또 어떻게 보면 20세 이상 된 애를 대동호해서 다닌다는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어머니의 심성 자체를 그렇게 바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대략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거의 한 80% 되고 모르고 무작정 하시는 분이 한 20% 되는데 그 80%의 어머니들은 당장 그 아이를 자유롭게 또는 그 아이를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뭐랍니까 그걸 조금 독립시키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성들도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농담이라거나 난 어머니하고 같이 살래 엄마가 같이 살래 이런 부분은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엄마가 그만큼 자녀에게 너무 편안하게 줬다.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8세 이후가 되면 아이는 독립시켜야 되고요. 또 얼굴을 보면 그 어머니는 자식과 인연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또 어머니도 계십니다. 네. 또 아버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애가 그런다 하지만은 사주의 격에 따라서 아이를 무시하는 아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해줄 건 다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막 혼내놓고 뭐 사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특징이 많아요. 혼내놓고 급주고 해놓고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돈을 준다든지 또 뭘 사준다든지 이런 아버지 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척해야 되고요. 아이를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나쁜 것은 좀 접어두고 좋은 것을 칭찬해서 또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서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걱정은 속으로 하시고 보여지는 것은 엄하게. 어제 이야기한 누구죠? 지금 예, 금태섭 씨. 금태섭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에 편성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좀 불리하겠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뒤통수를 치고 아닌 걸 그렇다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한단 말이죠.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사실 다 뭐죠?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다는 걸 압니다만 그 사랑이 너무 깊으면 아이한테 독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도울조의 기를장이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것을 억지로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네, 그 부모님이 너무나 아이를 깊이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또 싹을 틔우려다 결국은 농사를 마친 농부의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가 이야기했듯이 모를 억지로 자라게 하면 모는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라는 이분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쳐다보고 정말 잘못됐을 때는 가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돌려서 하는 말들 또는 또 조언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도와주려는 것보다는 그 아이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부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뭐랄까요. 그 아이를 볼 때는 그 아이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아이는 또 어머니한테 또 그 사랑이나 또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땡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엄마는 그 아이만 보면 또 너무 불쌍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또 그 아이의 특징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게끔 걱정시키게끔 만드는 이런 DNA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머니도 섣불리 다가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가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자녀를 무리하게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다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해요. 왜? 본인을 되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이 좀 다가서다가 너무 심한 것은 항상 멀리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분의 본성입니다. 여태까지 왜 민주당에 머물러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조국을 어떻게 하고 또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분은 분명히 다른 당에 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자기 이익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딴 데로 간다. 민주당이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분은 조그만한 이익에 사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금태섭 씨의 박사학위에 그거였습니다. 논문 지도자셨죠? 지도교수였습니다. 네, 지도교수님. 지도교수였으면 지도교수가 어쨌든
잘랐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한 피해를 본 걸 잊지 않습니다. 이분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피해를 보거나 조그마한 손해본 것을 잊지 않고 곱씹고 끝까지 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대화하면 분리하면 이분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10년 전에 일했던 일을 딱 끄집어내서 너 이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금태섭입니다. 여러분. 금태섭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수, 수학 잘합니다. 그래서 계산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 좀 불리했던 건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특징 자체가 내가 분리하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대해서 꼼꼼하고 치밀하니까 자녀 앞으로 미성년자인가 뭐 19세인가 93세인가 원숭이 앞으로 그 집을 있죠. 그렇게 명예훼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자체는 돈에 대한 뭐 굉장히 치밀한 계산 또는 돈에 대한 이런 집착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란 건 결국 뭐죠? 자기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돈은 권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지 않으면 이분은 떠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상 자체도 충분히 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죠. 그런데 저분 자체가 지금 돈도 많이 빠지고 상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이미 늘어졌기 때문에 저런 얼굴은요 지금 못 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얼굴이 살이 빠졌다는 건 사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이 빠졌잖아요.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쫓길 때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금태섭도 마찬가지지만은 살이 빠져 있잖아요. 입이 내려앉았잖아요. 저거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재미가 없다. 그렇죠? 재미가 없다. 저 말하는 입술 자체가 내려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덕이 되겠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본인한테도 마이너스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턱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자꾸 늘어져 있고요. 탄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자기 아랫사람들도 좀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골 부분도 내려앉고요. 그 다음에 뺨 옆에 폭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나가기 직전에 그 얼굴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폭삭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막힐 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의 돈이 안 벌릴 때도 저런 현상이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뭐 이만하게 깨끗하게 됐지만은 귀는 내각이 외곽을 침범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항상 조금의 하극상의 이런 단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각이 외곽을 침범한 이 귀들은 하극상의 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잘생긴 귀는 못생긴 귀는 아닌데 약간 내각이 외곽을 침범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살짝 네. 나왔네요. 앞에서 찍어서 그런데 옆에서 찍으면 또 그대로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귀가 잘생기면 젊어서 부모한테 사랑받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귀는 선천성이에요. 네. 귀는 마무리로 봅니다. 또 귀는 특별한 게 귀는 1살부터 12살까지 이제 운을 보는데요. 사실은 배에 있을 때부터 운을 봅니다. 배태했을 당시에. 우리 귀는 뒤집어 놓으면요. 태아의 상태가 되거든요. 태아의 상태가 돼서 귀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상태가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을 따져서 0세부터 12살까지 운을 보는데요. 그런데 귀는 희한한 게 0세부터 12살까지도 보지만 그 귀를 촘촘하게 쪼개서 평생의 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랑받은 사람이 상대한테 사랑을 줄 줄 아는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줄지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귀 못생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사랑을 주는 것도 미색하고 어색하고 받는 것도 어색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상하게 찌그러진 사람의 특징 자체는 성격이 약간 괴팍합니다. 예. 귀가 뒤로 자빠지게 되면은 주관이 조금 약합니다. 예. 그리고 윤곽이 확실하면 성격도 완고하고 또 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예쁜 사람일수록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도 일부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귀 자체는 그렇게 못생긴 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잘생긴 귀는 아닙니다. 다만 저분의 눈썹을 봤을 때 눈썹 자체가 약간 옅어졌어요. 예전보다. 그렇다면 그만큼 만날 사람이었고 좀 치과했다라고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입 자체가 벌어졌을 때 입의 색 자체가 분홍색을 띠어야 되는데 입 자체가 허연색을 띠었으니까
저럴 땐 비위가 상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저런 입술 색깔이 됩니다. 입 색깔 확대해 보세요. 입술은 우리 위와 영과 연관이 있거든요. 위와. 그래서 위액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이 뺨과 또는 입술 색깔이 안 좋아지는데 저분 자체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비위가 틀렸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입술 색깔 자체가 허옇게 변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탈당은 했지만 속이 안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뱉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 네. 사람 자체가 또 화가 나고 또 열받으니까 또 이렇게 돋굴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을 보면 얼굴에 차이가 많죠. 네. 뺨에 살이 많이 빠졌죠. 얼굴을 볼 때 탄력도가 가장 중요한데 왼쪽은 다 잃어버렸을 때 탄력도, 오른쪽은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 탄력도예요. 탄력이 탕탕하게 있잖아요. 이것은 뭐죠? 탄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고 몸도 건강하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왼쪽은 어떻습니까? 입 벌어지는 것도 자신 없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자신 없을 때는 입이 저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뺨에 저런 살이 빠진 것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권력에서 떠났잖아요. 돈이 안 됐잖아. 그냥 안 좋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본다 그렇게 하면 절대 다가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손해를 봤잖아요. 국회에서 김남국한테 지금 밀렸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결국 뭐 강선우한테 또 밀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손해보는 짓 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기 이익이면요. 여야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야가 없어요. 이분은요. 특징이 이익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당을 그렇게 뭐 아집이다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고 한술 더 떠서 아니요. 윤석열이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은 다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뭐 제2의 진중권 같아요. 손해볼 짓은 하지 않죠. 손해볼 짓은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에 밝은 사람이니까 자기 이익대로 이렇게 치면 누가 좋아하고 이렇게 치면 누가 나빠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덤벙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민주당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간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 상황을. 간을 보다가 지금 딱 나온 거예요. 이번 달이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달이에요. 못 참고 그냥 나온 거예요. 예. 다음 달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좋을 때 나왔어요. 즉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요. 이번 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이익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와 관련된 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실제로요. 예. 네. 그러면 보수 성향을 아예 드러내놓고 민주당에 탈당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향을 드러냈는데요. 아까 같이 어떤 직위를 요구하는 속내인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죠? 권력을 쥐고 싶죠.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됐잖아요. 검사 가지고 양이 안 차거든. 지 많은 액수의 돈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은데 하는 게 찌질이란 말이에요. 째째하단 말이 이 사람이. 그래서 뭐인지 통이 큰 사람, 사업에서 통이 큰 사람들은 팍팍 지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째째하다면 돈 계산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도 붙을 사람도 없어요. 너무 짜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는 그게 드러나진 않죠. 코가 약간 그래서 그런가요? 드러나진 않아요. 코가 작잖아요. 콧구멍이. 콧구멍. 돈은 있는데 콧구멍이 작다는 것은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코가 굉장히 짠 코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만큼 콧방울이 좋으면 콧방울 좋은 만큼 콧구멍도 적절히 커야 내가 쓰면서 벌고 하는데 저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콧방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 안철수 씨도 약간 좀 그런 본인의 목적이 뚜렷한데요. 네. 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철수 씨하고 비교했을 때 더 지저분해. 철수는 더해요. 이분보다 더하다. 예. 철수가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과잉 보호, 또 마마보이, 그렇죠? 또 자기 이적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밴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가 처음에 부모에 의한 자식의 문제가 생긴다 이건데 철수가 완전히 젖어든 사람이에요. 그거에 완전 표본이에요. 표본. 네. 철수가 표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내놓지 않고 남의 것과 적대 이용하려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 철수 어머님 입장에서는 철수 씨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항상 어린아이 같이 보이고 뭔가 안 됐고 불쌍하고 막 도와주고 철수 싶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엄마가 잘해주는 사람들, 엄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삼시세끼 다 채워주는 어머니들,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맨날 이렇게 떠받치는 자녀들은 결국은 어떤 부인을 요구하냐면 그 부인을 엄마 같은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결혼하고 나면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빨대 꼽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혼을 많이 당해요. 사실은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혼하고 싶다고 딱 보면 알죠. 저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혼 관계까지 왔는지는 저는 알죠. 알지만은 그 남편을 심하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 나쁠 때는 딱 끊으라고 하지만은 애도 있고 한데 내가 혀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못하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도 마찬가지. 엄마 같은 부인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엄마 같잖아요. 옆에서 봐도 엄마 같은 부인이잖아요. 오죽 할매 안 했으면 남편을 보고 생수 같은 사람이랄까요? 맹물 같은 사람이라 했을까요? 생수가 뭐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색깔도 없고 맛도 네, 없고. 그럼요. 네.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돈태섭 좋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아까 이어서 그 철수 같은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고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데 그럼 도와주지 않는 게 만약 철수 같은 DNA는 엄마를 일하게끔 만듭니다. 이상하게 일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하라 소리가 안 해도 하게끔 만들어요. 엄마가 다 해주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철수의 DNA예요. 그럼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면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갖다 바치고 처음부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대순자가 또 우리 돼요? 국민 정서가 또 불쌍하고 안 되고 이런 걸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사실 그분도 503호도 그런 타입 똑같아요. 아닌가요? 비슷해요. 503호도 똑같고 503호도 사실은 같은 타입이에요. 503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김성태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김성태하고 똑같고요. 또 뭐 마리의 김성태지 좀 더 할 수가 있어요. 철수는 더해요. 여러분 철수는 더합니다. 김성태. 이제 이런 유형도 단계가 있어서 좀 심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내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태섭은 철수와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1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철수는 30점이고요. 태섭이는 40점이에요. 태섭이가 그래도 나. 아유 10점 차이면은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섭이가 나.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김성태가 한 35점 정도 되는 거고. 그래요. 고 누구죠? 고 누구 여자 누구죠? 아나운서? 배현진. 배현진. 배현진은 30점이에요. 배현진 30점이에요. 예. 그런 사람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금씨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바로 째째함이에요. 째째함이에요. 네. 이 조그만한 이익에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 지금 윤석열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입술 자체 보세요. 별로 편하지 않아요. 내가 네. 정말 기력이 있고 정말 나쁜 놈 같으면 막 이빨에 그걸 세워서 할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본인이 진짜 그러니까 하고 이번에 이제 본인의 본성을 드러낸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짜장이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보수인 거예요. 극보수인 거예요. 보수주의자가 여태까지 민주당에 있었던 거예요. 바른 말 한 거예요. 이제 속을 튼 거죠. 원래 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역풍 맞을까 말을 못하고 지금 바른 말 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하극상이 하극상하고 통하나요 서로? 마음이? 통하죠. 저것은요. 왜? 검찰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저 사람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은 다 보수적이고 자기 편이에요. 예. 자기 바운다리 다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사진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인상학 들으신 분들은 탁 표가 나는 눈에 띄는 부위가 있네요. 네, 활짝 웃고 있네요. 예. 자,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었을까요?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굉장히 많이 웃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약간 그냥 무표정이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웃는다는 것은 뭘 뜻하죠? 자, 가식적이다, 개구쟁이 같다, 눈가 주름이 좀 엉성해 보인다, 웃는 척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 심리학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강한 긍정은 부정이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저렇게 웃는다는 것은 나는 젊고 나는 아직까지 활기차. 또는 나는 재밌는 사람이야. 나는 명랑한 사람이야.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서 드러나죠? 오른쪽 얼굴을 보면 저는 웃는 상이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웃는 상이 아닌 원래 사람이 평소 안 웃는 얼굴인데 안 웃습니다. 웃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저렇게 웃는다는 것은 뭐죠? 무슨 보여줄 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젊어. 나는 해피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니라 이거죠. 저것은. 평상시에 저렇게 안 웃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 저분은 웃을 때 희하고 웃습니다. 그렇죠? 희하고 웃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 간판이 좋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웃을 때 저렇게 이빨을 보이고 웃으면 안 됩니다. 바보 같거든 사실. 그래서 웃을 때는 그러면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웃는 게 좀 나을까요? 오른쪽 부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죠.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어색한 웃음을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 그러면 아빠 악눈이 좋겠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절대 어디 가서 웃으시면 안 돼. 그리고 화내는 것도 어색해요. 얼굴 뻘개가지고 그냥 얼굴 빨개지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토라진 얼굴이 많아요. 보면. 제가 항상 그럽니다. 어떤 학생이 오면 예전에 사주 봤을 때 그랬습니다. 자네는 어떤 자리에 서면 익숙해지는데 한 3분이나 4분 있어야 된다 그랬지? 하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예 맞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디 서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든지 뭐 학원에 다녀서 좀 핸디캡을 고치길 바래.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철수는요 어느 자리에 가나 한 3분 정도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그러다 점점 나아지는데 짜장도 마찬가지죠. 짜장도 어느 자리에 가면 얼굴 뻘겠습니다. 왜냐? 수줍거든요. 짜장이 수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줍어서 얼굴 빨간 거예요. 국민의 계속 헛발질이에요, 저거. 계속 헛발질. 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헛발질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운기가 너무 안 좋고요. 저분 다른 데 가면 운이 좋다 할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 좋다 하면. 오늘도 뭐 사주 보는데 좋다 하는데 왜 나쁩니까? 아니 나쁜 거예요 하고 글자 대입 딱 하니까 헉 하는 거죠. 이 글자 왔을 때 어땠어요? 나빴죠? 요 글자에 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헉 하는 거예요. 왜? 속일 수 없거든 그것은. 자기 당한 걸 그대로 보면서 이거 똑같은 글자죠? 예? 요 글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좋았다. 20년 좋다 하는데 왜 이거 다 나쁘게 얘기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뒤로 거꾸로 본 거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안철수는 다른 데 가면 될 거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될 거라고 하는데 100% 떨어집니다. 네. 내년에 100% 떨어지거든요. 네. 내년에 돈 많이 깨집니다. 나가지 마세요. 철수 씨. 나가면 돈 깨지거든. 독하다. 진짜 독하게 한번 해먹고 싶어서 저렇게 하네. 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기 뭐 법령도 밑으로 쭉 쳐졌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법령은 약간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왼쪽 정면에서 왼쪽 보면 밑으로 쭉 꺼져 있습니다. 법령 자체가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해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법령과 밑에 법령이 연결돼야 돼요. 확인하세요. 네. 저 법령 자체가 저 위에 법령은 젊었을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이거든요. 저기 진하고 좋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 옆에 저렇게 법령이 또 하나 있죠. 저 네. 법령은 이 나이대의 법령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직업을 추구한다. 새로운 직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온 법령과 아래의 법령이 합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되겠지만 끊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여태까지 했던 이런 직업과 다른 직업을 모색한 거예요. 그럼 다른 직업을 모색하게 되면 연결선상이 없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캐리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시킵니까?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나 뭐가 되려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뭐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다거나
또 나라를 위해 기부를 했다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거나 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자기 이익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벌어져 있고 밑에 저렇게 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은 그 사람의 직업군을 판단하는데 아주 좋은 표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 아까 참 질문한 것 중에 아까 금태섭 씨가 약간 볼살이 빠져서 별로 좋지 않다, 돈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안 좋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동을 해 살을 빼는 건 괜찮아요. 살 좀 빼야지. 그래야 우리가 젊었을 때 18세에 고정된 이 심장이 등치가 커지게 되면 심장이 피를 갖다 다 못 보내요. 그래 살찌면 위험하다는 게 혈압으로고 또 이게 안 좋은 건데 살 빼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얼굴에 살이 빠지면 안 돼. 얼굴에 살만 안 빠지고 살 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예. 얼굴 표정도 좋으면 얼굴 색도 좋으면서 살 빠지는 건 좋은데 살은 무조건 빼야 돼요. 살찌면 안 돼. 오래 못 살아요. 자, 방금 나온 기사에 금태섭 씨는 서울시장을 출마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유승민 씨는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지금 기사에 나왔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다 틀렸어요. 무슨 유승민 씨 같은 경우에 입이 작기 때문에 입이 얇기 때문에 뭐랄까요 소심해요. 어떤 이야기할 때는 작정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면 하는데 한마디 하고 쑥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쑥 들어 자신감 결여해요. 네. 예. 눈은 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유승민 씨는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생각하다가 안 되겠어 하고 또 발 뺄 수도 있고요. 금태섭이면 자기 이익이 안 된다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밀어줘요? 당에서 돈이 있어요? 못 밀어주잖아. 태섭을 누가 밀어줘? 그럼 지도 내가 솔직히 나가야지. 뭐 유승민 씨도 대선으로 직행하시고 우리 자. 안철수 씨도 한 번 더 도전하시고. 안철수 씨는 보나 안 보나 그냥 나가보세요. 안철수 씨 나가셔야 돼요. 네, 서울시장은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후보. 서울시장 나가보지. 유승민 씨는 그런 대로 봐주만 하네. 대선 후는 그런 데 봐주만 하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씨보다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뭐 운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씨 운도 무시 못한다. 굉장히 좋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떨어지는 게 엄혜운이다. 자, 이 두 분 지금 눈썹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 문신을 아예 하셨네요. 문신하셨고. 저게 사실은 정치인이 되려면요. 네. 굉장히 오지랖도 넓고 발이 넓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안 만나니까 저기 지금 눈썹도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대선 나올 거라니까 김종인 국민의 짐 당 수장은 어떻습니까? 웃겠죠. 저게 무슨 웃을 거예요. 저게 눈썹이 굉장히 좋아야 또 밀어주고 또 받기도 하고 하는데 눈썹이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면 귀신도 도와준다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 눈썹이 저렇게 되면요. 자, 오른쪽에 눈썹이 없을 때랑 왼쪽에 문신 하는 거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그냥 그려줘야지. 그려줘야 되겠죠. 문신하면 예.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데 세상에 문신을 왜 했어요? 그 눈썹이 거칠게 되면 말도 좀 약간 거칠어요. 네. 너무 뭡니까 눈썹이 너무 없으면 단명해요. 빨리 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너무 지나치게 눈썹이 검게 되면 딴짓을 엉뚱한 짓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요. 예, 예. 남자의 경우는 눈썹이 되게 고우면 미인의 부위를 만납니다. 예. 자, 오늘 그 공수처 설치 그 후보자 10명에서 2명으로 축소를 못해서 그냥 민주당 쪽에서 그냥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법안 처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예. 해도 끝냈어야 될 걸 이 시간만 끌고 지금 뭐 검찰 개혁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아주 속 터지는 일이에요, 아주. 진짜 네, 결국은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진짜 바보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서 그냥 출범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쪽에서 협조 안 할 거 뻔히 알면은 좀 속전속결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그 뭐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뭐 짜장 보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래놓고 또 거취를 정해라. 추장관을 또 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래놓고 그쪽도 눈치를 보고 추장관을 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왜?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복각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고 본인이 클리어한 사람 같으면 할 말 다 하고 야 뭐야 잘라부리지만 어때요?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타협하겠다, 화합하겠다, 야당이가 뻗쩍 엎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반대로 반대로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있지 않나? 네.
박병석 씨가 또 공수처 개정을 막는다고요? 그분도 원칙대로 하자의 주인데 뭐 사실은 다 말만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뭐 정성호 씨도 그렇고 정성호 또 박병석, 뭡니까? 박병석, 홍남기. 이런 사람들 다 한 팀, 원팀 아니에요, 원팀.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저기서 맞고 여기서 하면 저기서 맞고 그렇죠? 원팀. 원팀. 달력은 현재 지금 5차 접수 중인데요.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은 1월 중순에서 1월 말 정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항상 여기 전화번호 010-2130-3474로 전화 주세요. 이번에 이사하는 바람에 스케줄이 조금 과부하가 걸려서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때문에 이거 신경 쓰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기보다는 되게 일이 많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